이른 12월, 살아온 바람이 서울 도심을 칼날처럼 가르며 쓰레기를 텅 빈 골목길 사이로 흩뿌렸다. 새벽 2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려말은 달랐다. 그는 한류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늦은 야간 촬영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굴만 벤치에 쭈그려 앉아 떨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에 포착했다. 바로 그 순간 이려머는 멈춰섰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얇고해진 담요 밑으로 한 아이의 운동화한 중애가 살짝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았고 그의 가슴은 순간 멎어걸었다. 이럴 리가. 작게 중얼거리며 이려와는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니? 담요가 살짝 흔들리자 겨우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다. 두려움에 지른 커다란 눈은 마치 궁지에 몰린 건물처럼 지혜를 살폈고 그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밤새 잠들지 못한 고통의 흔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이 소년은 우연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차가운 겨울밤, 홀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다. 잠시 후, 이야기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탐생을 닦을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려말은 오랜 액션 영화 촬영과 다양한 사내 논사 활동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침착함과 결단력을 발휘하며 소년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인터뷰에서 아동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험이 있었기에 소년이 순식간에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깊이 이해했다. 내 이름은 이령원이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리를 두며 말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영화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어. 오늘 밤 이렇게 추운데 바깥에 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 내 이름이 뭐니? 소년은 담요를 더욱 꽉 쥐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려반을 바라보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진 침묵 끝에 소년은 작게 속삭였다. 태민이에요. 이려반은 태민의 입술이 칠리에 살짝 푸르게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서울은 보통 이 정도의 한파를 보이지 않는데 오늘 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새가 문돌은 더욱 낮았다. 태민아, 이리 들어가. 이려만은 두꺼운 가죽 재킷을 천천히 벗으며 말했다. 내 재킷을 너에게 줄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무 추워 보이거든. 태민의 눈은 놀라움에 크게 떠졌고 이려만은 따스한 재킷을 조심스레 태민의 어깨에 두르자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는 듯했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태민은 바람 소리보다도 작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연락이 올 거라 해서 도망쳤어요. 양육시설에 가고 싶지 않아요. 꼭 함께 있자고 약속했거든요. 이려발의 가슴은 아까 생각에 꽉 조여왔다. 그는 자기 딸들이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만약 자신들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참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평소 여러 번 방송을 통해 미국의 서술한 보호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직접 눈앞에서 마주한 열쇠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게 언제야? 이려월은 중심스럽게 물었다. 3번 전이에요. 테니는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다. 회사에서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숨을 못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왔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전날 밤은 우리 집에서 머물렀는데 집주인이 내가 혼자 있는 걸 알아채고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려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네가 이렇게 엄마를 지키려고 애쓰는 걸 보니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지금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상상이 돼. 무슨 병원에 계셔? 세부란 수녀원이에요. 테니는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저를 데려가거릴 거예요. 이려월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안에 정민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여러 개 인맥을 통해 만난 청소년 위기 지원 전문가 김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민아,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이려와는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나에게는 아이들과 가족을 함께 지켜주는데 뛰어난 한 친구가 있어. 법적으로도 너와 네 엄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 나를 믿고 한번 만나볼래? 태니는 이령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고 왔다. 혹시 당신 격투기 중계하시는 분 맞으세요? 방송도 하시던 분. 이려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맞아. 액션 영화도 찍고 방송에도 출연해. 격투기 경기도 보니? 가끔 봐요. 태미는 목소리에 술래미 섞여 말했다. 엄마가 일하는 쉼터에서요. 거기서 요리를 하시는데 격투기 경기를 보면서 신을 얻는다고 해요. 떨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느낀대요. 내 엄마 참 현명하시구나. 이려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힘들 뿐만 아니라 시위에 떨고 배고픈 상태야.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동아의 식당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자. 만약 보진이에 불편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 약속하기. 잠시 머뭇거리던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려와는 피민의 고아 일으켰고 피부에 몸이 축 늘어진 피민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야식단은 도보로 한 블록거리에 있었지만 이령월은 태민이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며 옆에서 붙어 다녔다. 동아야 식당에 현관된 불빛이 텅빈 거리에 따스한 빛을 뿌렸다. 내부에는 늦은 시간에도 단골 손님들이 커피잔에 들고 웅크리고 있었고 한 젊은 여직원 지연은 냅킨과 반찬을 채우며 흔지히 움직이고 있었다. 문 위에 종소리가 울리자 지하원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령원 씨.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분은 누구시죠? 이 친구는 튀민이야. 이령월은 부드럽게 말하며 벤치 쪽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핫초코와 주방에서 맛나은 음식을 부탁하게 시영의 교만 많은 눈은 편인의 초라한 모습과 이령환이 벗은 재킷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각 끓인 닭고기에 수프와 각 구운 빵이 있는데 어때요? 예. 태니는 배고픔에 고기를 끄덕이며 뇌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음식이 나오게 기다리는 동안 이려원은 틴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테닐의 어머니 수지는 낮에는 노숙자 쉼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아내는 사무실 청소 일을 하며 두 가지 일을 병행해왔다. 그들은 겨우 생활하고 있었지만 수진이야 두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도 없고 쌓여가는 병원비에 시달리다 결국 심각해진 비침에 밤새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 그때 시영이의 스프를 가져다 주던 차이다. 김진우가 도착했다. 그는 태민이 상상하는 전형적인 섬해복지사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다. 청바지에 복고픈 키이박 티셔츠를 입은 채 여유롭게 부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키며 자기소개를 했다. 요즘 정말 힘든 시리인 것 같구나. 김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줄래? 태민이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자 김진우는 때때로 휴대폰에 메모하며 자세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려라는 태민의 반어가 소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김진우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자, 내 생각에는 말이지. 김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정말 걱정하고 계실 거야. 우리 병원으로 가보자. 내가 아는 염려꾼들이 있어. 나와 내 어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락처들이 말이지. 네가 회복하는 동안 머물 안전한 곳도 마련해줄 수 있고 임시고우 가전도 알고 있어.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연 넥스까지 있는 곳이지. 태밀은 불안한 눈길로 이려와를 바라보자 이려와는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내 편을 믿어라고 하신 말 기억나지? 김진호와 내가 지금 내 편이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있다.
세벌한 수녀만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다. 태니는 이려번의 제레시스 차량 천다의 얼굴을 밀착시키며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강환과 진진원은 밤낮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한사람 시간에 도착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검 입구에서는 처음에 주만자실 간호사가 취임을 거부하려 했지만 김진호가 조용히 신분증을 제시하자 이내 문이 열렸다. 그 사이 이령알은 태민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액션 영화, 촬영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빈장을 풀어주었다. 몇 분 후, 그들은 시진 씨의 병실로 안내받았다. 시진은 하얀 병원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태민이 병실 문을 열자마자 눈을 번쩍 뜨며 내 아들 하고 약하게 외쳤다. 태민은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달려들어 살아있는 피하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겁나서 돈만 쳤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시진은 태민의 어깨 너머로 이령원과 김진호를 바라보며 질문이 가득한 눈빛에 보였다. 김진호가 한 발 앞서라서 자신과 돌볼 방법을 설명하자 이령원은 비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령원 씨, 수진은 심록소리로 말했다. 제 태민이 길거리에서 당신이 찾아냈다더군요. 정말 도와주셨나요? 이령원은 수진 곁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과 티미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 내 인맥이 있고 김진우 씨는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부부리 꼭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시진의 눈에는 지러운 눈물이 고여 흘렀다. 신도에서 10년 넘게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민의 시스템에 넘겨버릴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이 근처에 사는 훌륭한 임시 보호 가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위로 위기도만 가족이 함께 있도록 돕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태니 씨가 회복하는 동안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고 내일 어머니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것으로 몇 시간 동안 김진호는 수료 작업에 진행했고 이령알은 절하를 걸어 수계 씨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지를 끌어놓았다. 검사 결과 시진 씨는 심각한 폐간과 미진단춘실이 격주 나타난 상태였으나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완전히 회복 가능한 질환이 드러났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해 생명이 위협받았던 것이다. 해각되기 전 태민은 임시구호 가정인 한씨의 가족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보혜변 메이슨은 태민에게 달숨의 애착을 보이며 한결같이 그의 곁에 지켰다. 이려말한 태민과 수지씨 모두에게 자신의 긴 연락처를 남긴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가 흐르면서 수지씨가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이려마는 다른 가족들도 위로 응급 상황 한 번이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시스템 숲으로 들어가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려말은 자신이 취재라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태민과 수지 씨의 이야기를 그들의 허락하에 절하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수백만 시청자들은 따뜻한 애망과 비슷한 경험담을 쏟아냈다. 김진호와 함께 이려원은 두 번째 기회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의료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시치료,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며 빈곤이나 건강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썼다. 수진 씨의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의료 지원과 태민의 안전이 고전되자 꾸준히 호전되었다. 한씨 가족은 태민에게 두 번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보호관 메스는 태민에게 큰 위안이 되어 다른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함께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려말은 정기적으로 트닌의 안부를 확인하며 때때로 딸들과 함께 박물의 트닌의 숙제도 도와주고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그에게 세상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임을 알려주었다. 스제 씨 역시 회복 후 서울의 한 유명 영화 스튜디오에서 복지에 득이 있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안받으며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스튜디오 내 휴게실의 인기 장소로 만들었다. 12월의 그 차가운 밤으로부터 6개월 후 테니는 두 번째 기회제란 목은 행사 무대에 올라 자신이 시스템의 틈새로부터 얼마나 가까스로 벗어났는지를 춘절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순영하고 단단했으며 시스템의 자력한 벽을 넘을 뻔했던 경험을 단단히 전했다. 난 도망쳐서 엄마를 보호하려고 있어요. 테미는 말했다. 하지만 깨달은 건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란 인도는 신뢰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시제 씨는 새 옷을 입고 번갈한 모습으로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려말은 뒷줄에서 그의 고만 벤치에 홀로 떨고 있던 그 갸름한 소녀를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다. 그 결혼은 놀라웠다. 제랄은 지뢰 이상의 손거래 거두며 전국 여러 도시에 확대되어 수많은 가족들이 의료 위기 속에서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시제 씨는 의료 접근소를 위한 오모저로 변모해 국계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테니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브라질리안 취재소 훈련을 시작해 서구적인 재능을 발견하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사회 전체에 퍼진 파급 효과였다. 이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둘러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영감을 주었다. 다른 연예인들과 액션 배우들 역시 재달에 동참하며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려만은 그날 밤 티닌을 놓칠 뻔한 위기를 여러 번 생각하며 만약 자신이 영화 촬영장을 조금이라도 일찍 혹은 늦게 나섰더라면 혹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피닌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멈추고 시의를 살피고 행동한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 가장 큰 영향은 때때로 가장 작은 결정에서 비롯된다. 한 방송 에피소드에서 이령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모두는 누군가의 일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 한지 멈추고 보고 그리고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대패민을 발견했던 그 공원 벤치에는 지금 친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작은 면판이 붙어있다. 이 면판은 어둠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기지 않은 곳에서 찾아올 수 있음을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가 멈춰서서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승기시킨다. 페민과 스제 씨는 때때로 그 벤치를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전달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비공식 질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려말은 매일 밤 차란다를 나서며 그 벤치를 지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죄에 깊게 살핀다. 바로 이것이 친절의 힘이다. 보험을 받은 이들이 가장 먼저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다. 한 벌의 자비로운 행동은 수많은 생명에 파급되어 온 사회를 하나로 있는 지대한 지원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이령원과 태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의 계기를 제공하며 이웃을 돌보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멈추는 그 한순간의 연기다. 그 어떤 초기의 친절에서 시작된 긍정적 변화의 연습아름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의 12월, 살아온 바람이 불고 밤이 길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변화의 여정이 불법의 선택 한 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 누들은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짐을 지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3년이 지난 순에도 이령원의 단순한 친절한 인도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기회 재랄은 미국의 15개 도시로 확대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깊은 자취를 남겼다. 수많은 가족들이 의료 위기 속에서도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왔으며
단순한 수치 이상의 따뜻한 모라가 자리 잡았다. 태민은 이제 15살이 되어 청소년 격투기 대회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역경 속에서 길러진 그의 재능과 관련된 이질은 그를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었고,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동료 맥그린 프로그램을 시작해 다른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 혼자라는 기분을 안다는 건 정말 위로운 일이에요. 한 리더십 관련해서 피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전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큰 위안이 돼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가장 강한 힘듦은 그 고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CC의 역할도 변모했다. 영화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여러 음식점과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따뜻한 밥상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자발적 봉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고학년 프로그램은 넥스가 티닌에게 준 긍정적 영향을 본받아 본격적인 운영체계로 발전했다. 진진호가 지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70마리의 치료견과 힘든어들을 양성하며 전국의 병원과 쉼터와 협력해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다. 나이가 간 릭스조차도 누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보란 특별한 재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배월은 그 차가운 12월반의 겨울을 자신의 모든 활동에 녹여냈다. 그의 방송 출연과 인터뷰는 단순한 논평을 넘어서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삶이 되었고, 재달의 순건수레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진짜 교훈이 뭔지 알아요? 재간 3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렴하는 회상하며 말했다. 한밤중에 한 아이를 도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변화를 만들어낼 신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 사람이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멈춰설 때 그 결정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만 벤츠는 이제 서울 도심의 희망의 선진이 되었다. 지역 예술가들이 옌치의 작은 나리와 고치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담은 섬세한 디자인을 새겼고, 친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원래 연판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작지만 따뜻한 기념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태민과 스제실은 여전히 그 벤치에 난무하며 점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식사와 담요를 전달한다. 그곳에는 언제나 보험의 손길에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 24시간 이어지는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렴하는 매일 밤 철안자랑 나서며 그 빈출에 지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바로 이것이 친절의 힘이다. 구원을 받은 이들이 가장 먼저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다. 한 발의 연민이 수많은 생명을 감싸안으며 온 사회를 하나로 이어지는 지대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렴원과 태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힘듦의 불씨가 되어 이웃을 돌보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킬 것이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서는 단 한순간의 용기가 그 어떤 시작도 없이 긍정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에 차가운 12월의 낮, 바람이 불고 어둠이 짚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변화의 여전히 돌봄의 선택 한 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짐을 지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3년이 지난 순에도 이렴한의 단순한 친절한 인도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기회 재갈은 미국의 15개 도시로 확대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깊은 자취를 안겼다. 수많은 가족들이 의료 위기 속에서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왔으며 단순한 수치 이상의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았다. 테니는 이제 15살이 되어 청소년 격투기 대회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그의 탁월한 재능과 역경 속에서 쌓인 다이아는 그를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서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나 혼자라는 느낌. 정말 외로워요. 학교 리더십 강연에서 태민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가장 강한 행동은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지혜 씨의 역할도 크게 변모했다. 영화 스튜디오에서 이어내서 그녀는 위기 속 가족을 위해 여러 음식점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따뜻한 밥상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봉사 문화를 혁신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했다. 고학연 프로그램은 넥스가 테린에게 준 긍정적 영향을 본받아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임진혁가 지도한 이 프로그램은 수십 마리의 치료견과 신들아들을 양성하며 전국의 연안과 쉼터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리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맥스는 여전히 누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다. 이별알은 그 차가운 시니어의 듀오를 자신의 모든 활동에 녹여냈다. 그의 방송 취향과 인터뷰는 단순한 논평을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실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 되었고, 제가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긍정적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진짜 교문이 뭔지 아세요? 재란 3주년 기념 인사에서 이렴원은 회상하며 말했다. 한 아이를 도운 그 한순간만으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주면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를 고만 벤치는 이제 서울의 신앙의 선심이 되었다. 시험 예술가들이 벤치의 작은 나무와 고치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아는 섬세한 디자인을 새겼고, 친절은 모든 것을 바꾼다. 나는 면발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작지만 따뜻한 기념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태님과 수지의 실은 여전히 그 벤치를 방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와 담요를 전달한다. 그곳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24시간 이어지는 기공식 질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령아는 매일 밤 촬영장을 나서며 그 벤치를 지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세심히 살핀다. 바로 이것이 친절의십니다. 구원을 바른 이들이 가장 먼저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다. 한 발의 자비로운 인도는 수많은 생명을 감싸며 온 사회를 하나로 잇는 파랄한 지지의 물결을 만들어낸다. 이령원과 테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힘듦의 동기를 부여하며 이웃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에게 깨워질 것이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단 한순간의 용기다. 그 어떤 시작도 없이 긍정적 변화를 여수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 서울의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고 밤이 길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변화의 여정이 굴복의 선택 한 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수념이 지난 순에도 이렴원의 단순한 친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기회재단은 전국 여러 도시에 뿌리내며 수많은 가족들이 의료 위기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고,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았다. 테니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로 결심하며 보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격투기 대회에서의 성과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이야기는 전국의 사회복지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전통적 시스템을 개설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해결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테리는 여러 학교에서 한 여설중에 말했다. 그들은 내가 그 벤치에서 발견된 그 순간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친절이 바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켜 한순간의 도움이 평생 이어지는 나눔으로 발전한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수지의 실은 이제 의료복지 의료의 목소리로 자리매김하며 국회와 지역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근로가족을 위한 조막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따뜻한 밥상 프로그램으로 구축한 음식점 네트워크는 취업훈련과 긴급고용 기회까지 확대되어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영화 스튜디오 역시 사회 공헌 활동의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전국 각지의 영화 제작 현장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돼
한결없이 보험이 필요한 이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래월은 최근 재단 녹음 행사에서 이 모든 변화를 예상하며 태닌이 그 벤치에서 발견되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는 아직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지희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날 밤 누군가 먼저 서서 괜찮니? 라고 물어본 그 작은 행동이 오늘날 수많은 생명을 가꾸는 큰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병헌과 태닌의 이야기다. 한순이 추운 단 하나이를 두 번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을 넘어서 내 순간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반응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멈춰서서 괜찮니? 라고 묻는 그 한마디다. 곧 온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서울의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고 밤이 찌러질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변화의 여정이 돌고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인생을 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3년이 지난 후에도 2년 만에 그 한순간의 친절은 상상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기회 재단은 전국 15개 도시에까지 확산되어 수천 가정이 의료위기 속에서도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왔고 단순한 숫자 이상의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태닌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하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격투기 경기 성과는 장학금을 받게 해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 사회복지사 교육의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전통적 시스템의 지역사회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그 벤치에서 발견된 그 순간만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웃음에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이들에게 연쇄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어 한순간의 도움이 평생의 나눔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시제 씨는 국제학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따뜻한 박산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영화 스튜디오 역시 사회 공헌에 앞장서며 전국 각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래말은 오늘도 미일반 촬영자랑 나서며 그 벤치를 지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없는지 살핀다. 그 벤치에는 친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작은 면판이 붙어 있으며 그 면판은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이병헌과 태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서로를 돌보고 연결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그 한순간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차가운 12월에 바람이 불고 어둠이 짚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변화가 불곰의 선택 한 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인생의 여건이 바꿀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3년 전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이병헌의 단 한 벌의 친절한 인도는 앞으로도 수세대에 걸쳐 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